박화진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산재예방국장 박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현대건설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기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산재 은폐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셨죠? 그때. 네. 그 결과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보 들어온 122건 중에서 적어도 한 90여 건 이상이 은폐된 걸로 확인이 됐고 제보 외에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97건에 대해서 예. 은폐라고 해서 처리를 했고요. 네. 몇 개는 이건 뭐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다라고 해서 봐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얼마를 매기셨죠? 예, 전체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 정도 매겼는데요. 이게 예. 건당 300만 원 정도를 매겼습니다. 원래 산재 미보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건당. 지금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예, 산재 미보고하면은 예. 건당 1,000만 원인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최대 과태료가 1,000만 원인데 이게 단순 산재 미보고가 아니라 예. 악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한 것이지요. 예. 악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했는데 건당 30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9천만 원만 과태료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박리담회입니까? 아니면 단체는 할인해 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건이 아니 중앙에서 예. 아니죠. 예. 이거를 특별 점검반을 포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포항지청에다가 점검반을 꾸리라고 하고 이게 은폐가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하는 것은 노동부와 현장이 유착되어 있다. 그래서 산재가 계속적으로 은폐가 된다. 공상 처리한다. 라고 하는데 공상 처리하는데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6천만 원 이상을 들여가면서 공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단순하게 건당 300만 원. 예, 의원님. 이거는 봐주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예. 법적 한도 내에서 가장 적정하게 과태료 처벌을 법적 했느냐 한도는 하는 그런 법적 측면에서 한도는 위협한 건당 부분이 1,000만 있는 것 원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것도 단순 산재 미보고일 경우에 이런 거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 처리하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합니까? 10개 정도 되는 하청업체에서 전체적으로 18억 정도가 공상 처리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현장에서 노동부 감독관과 현장이 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합니까? 건당 300만 원으로 처리하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 1,0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적정하게 과태료 책정하는 내부적인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다시 조사를 해주시고요. 해당 포항지청에서의 건설회사와 유착관계가 있었는지까지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 잠깐 보여주세요. 이 네 건은 그냥 봐주고 넘어간 거예요. 언론에 보도된 거 이상은 찾아내지도 결국 못했지만 이 네 건은 주간판 탈출중인데 개인질병이라고 보호 대상 아니라 그랬습니다. 개인질병인데 왜 처리를 했어요? 해당 업체에서는 왜 돈을 주면서 개인질병인데 왜 돈을 주면서 처리를 합니까? 피부 손상 도장 작업하다가 피부 손상한 거 하고 정강이 지게차에 치여서 충돌해서 산재난 거. 이건 또 무슨 의도적 산재라 그래서 또 봐줬어요.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그 네 건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장관께 묻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100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97건으로 정리하신 건 좋으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저거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관련해서 메탄올 집단 중독 사태가 있고 난 뒤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지방청 때 지적하신 사안입니다. 왜 이 메탄올과 관련해서 임시건강진단 등을 통해서 어쨌든 철저하게 파견 나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까? 제가 누락된 사유를 지방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첫 번째는 저희가 퇴직자에 대해서도 건강 실태 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260여 명. 다만 그 중에서 파견업체가 폐업된 한 군데하고 또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파견업체를 숨기고 은폐를 시도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잠시만요. 사유 때문에 누락된 걸 국장님, 확인했습니다. 그 파견업체 중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사실은 사고가 발생했던 BK테크하고 도경 엔지니어링. 그 중에 도경 엔지니어링은 폐업을 해버리고 그 사업주가 다시 다른 사람과 공동 출자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1차 업체로 들어갑니다. 파견이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파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저렇게 독버섯처럼 자랐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가 될 수 있어야지만이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파견 업체에 대한 관리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견 근로자들을 근무하는 사용업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견업체에 대한 부분에 사용업체에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예,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사용업체에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파견업체에서는 그 해당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조차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있어서, 이번에 최근에 발견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산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합의하자라고 해가지고 두 눈이 멀었는데 200만 원으로 합의를 했어요. 예,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홍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사업장 사례 메탄올에 대해서는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추진하는 역학조사 기간 연장해서라도 최대한 찾아내도록 하고 나름대로 감시체제, 안과 학회라든지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발굴해내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정치하지 마시고 근로자들을 위한 일 좀 해주세요. 일.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아니요, 정치적인 거라 제가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메탄올 그 중독 관련해서는 대세요. 나중에 하십시오. 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 갑 출신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